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일단 제가 75번까지 질문을 받아놨는데요. 보세요. 자, 칠판 한번 봐봐. 자, 345번에서 412번까지 55, 60, 55, 10이니까 67문제. 숙제는 일주일 동안에. 그지? 67문제. 67문제면 거의 9문항씩. 알겠죠? 9문항 정도면 일주일에 하루에, 알았지? 하루에 9문항 정도는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요? 맨날 시험 문제가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는다겠죠? 교과서하고 올림푸스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올림푸스는 교과 2학년하고 2학년 때는 올림푸스하고 교과서 나오긴 안 나오지만 극소수예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40점에서 한 50점 사이 정도 나오던가 그 정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들이 교과서하고 올림푸스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는 거죠. 그지? 1학년 때와 같이 올림푸스 문제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를 상대해 보시고 거기에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숙제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다 해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자, 마플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교과서가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치?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한다. 자, 내용 자체를 만약에 보면 300.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직 자기 질문이 아닌 학생은요, 뭘 하시냐면 75번부터 쭉 답지는 제가 불러줬죠. 그지? 그 오답 정리 먼저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끝나면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바로 76번부터 질문이 시작될 거예요. 자, 348번 문제가 내용은 이런 이야기다. 자, 단위원이라는 것은 반기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의미합니다. 반기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을 때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을 보니 세타가 얼추 2, 4분면 각이네요. 그런데 밑에 괄호를 보니까 X가 음수고 Y가 양수여서 완벽하게 2, 4분면 각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2, 4분면 각을 의미했을 때, 자, 거기 한번 가볼까? P의 좌표가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어졌죠. 자, 반기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단위원이어서 P의 좌표가 이렇게 X, Y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이 반기름의 길이가 1이어서 이게 1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각에 대하여 X하고 Y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여기가 이 길이가 여기가 X의 좌표가 되고 여기가 Y 좌표가 돼서 여기에서 자, X의 값은 뭘 의미한다?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죠. Y의 좌표는 사인 세타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왜? 밑변은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Y의 좌표가 사인 값을 의미하고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X의 값이 코사인 세타가 되고 Y가 사인 세타를 의미한다는 걸 읽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X분의 Y라는 것은 X분의 Y는 자, 코사인분의 얼마 사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Y분의 X라는 것은 사인분의 코사인을 의미하는데 이것 자체가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분수가 주어져서 제가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분을 한다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올라가고 올라가서
제곱의 합은 1되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5여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역수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것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 학생은 이와 같이 x, y가 결국 삼각함수로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문제는 뭘 구해달라겠냐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이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자,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하자? 제곱을 하자. 자, 제곱을 만약에 한다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값은 1 마이너스 얼마? 2, 4, 4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곱 자체에 마이너스 5분의 2가 쑥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들어가면 5분의 4에서 2를 더하니까 5분의 얼마? 9가 되겠지. 그러면 제곱의 값 자체가 제곱의 값이 5분의 9가 되면 제곱하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나옵니다. 그런데 자, 세타가 2, 4분면 각이니까 사인은 양수가 되고 코사인 값 자체가 음수가 돼서 이 결과의 값 자체는 양수죠. 그제? 이 양수여서 결국 정리하면 루트 5분의 3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나요? 자, 351번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자, 351번 문제는 누가 질문하셨을까요? 자, 그래프를 그려갔나? 그래프 그려봤어요? 안 그려봤어요? 안 그려봤으면 당연히 못 찾죠?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을 지금 물어보고 있을 때 어디 대칭인가 라고 알려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자, 사인의 그래프는 얼마? n파이, 0에 대하여 대칭이다. 1 집어넣으면 어디야?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네가 이야기한 문제 1번에다 n자리에 1 집어넣어봐. 정수니까 파이, 0이니까 이 그래프는 이 점에 대하여 점대칭이 되지 않을까? 2 집어넣으면 2파이, 0이니까 이 점에 대하여 그래프가 점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맞고요. 자, 4번 문제 가봅니다. 자, n자리에 1 집어넣어봐. 얼마야 x는? 2분의 파이. 자, 여기가 파이가 되면 2분의 파이는 여기가 되겠네. 네. 7번 보세요. 이 점선에 대하여 대칭이 돼야 한대요. 자, n자리에 만약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야. 7번 봐봐. 이 점선에 대하여 대칭이 돼야 한대. 1번과 4번은 다 맞았네요. 자, 2번은 코사인 x의 그래프니까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자, 여기가 2파이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가 되고 이런 데는 마이너스 파이, 여기는 파이. 자, 이번 문제 n자리에 1 집어넣어봐. 어디야? 2분의 3파이.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면 0이네. 네. 오, 쏘리. 2분의 3파, 여가 2파이가 되죠. 자, 2분의 3파이면 이 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 돼야 한대요.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이 점이 돼서 대칭이 되겠네. 그럼 당연히 2번은 맞죠. 자,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탄젠트의 그래프는 자, 탄젠트의 그래프는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파이, 0 대칭이 돼야 한대요. 돼요. 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네.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가 되네. 아니지. 3번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파이, 0이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파이, 0이어서 전부 다 이런 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럼 대칭이 1번, 2번, 3번, 4번은 되는 거고 코사인 그래프는 2분의 n파이에 대해서 정리한다. 대칭이 된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몇 파이야? 파이. 5번. 2분의 1파이. 2분의 1파이면 여기 아니니? 네. 여기에 대하여 그래프가 대칭이 돼요? 네. 왜? 이 점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네? 이 점선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냐고.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1도가 아닙니다. 호도법의 1라디안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전부 다 그려봐야 하고 그 각도 찾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플에 다 나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사인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sin x, y는 sin x. 자, 이 그래프는 y는 코사인 x. 자, sin x와 코사인 x가 만나는 점은 4분의 파이.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1도가 아니라 1라디안이에요. 1라디안이면 4분의 파이, 파이는 3.14.
4분의 3.14 1보다 작죠. 2분의 3.14 1보다 크죠. 그러면 1라디안은 어디에 있냐면 그 값이 정확한 값인지는 몰라도 1은 이 두 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건 코사인 1, 그 다음에 사인 1,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탄젠트 1이 됩니다. 그래서 대소에 밝혀지는 게 이런 모양으로 밝혀져 나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8번. 58번은 누굴까요? 58번. 58번. 자,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A는 읽었죠? A는 주기여서 다 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봐라. 탄젠트의 내가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볼 거야.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면 왼쪽은 제가 그냥 안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기가 반복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가 되고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탄젠트는 반드시 점근선이 탄젠트의 이게 지금 탄젠트의 그래프인데 탄젠트는 이 점근선은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수가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를 가질 때 점근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x자리에 있는 각의 자리가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는 뭘 의미하냐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n이 0이면 얘를 나타내고 1이면 얘가 나타내서 탄젠트의 그래프는 반드시 x자리에 있는 수의 값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가져야만이 이게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358번에 A는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점근선의 값을 이용하려면 A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3분의 x 플러스 b 각의 자리에 있는 이 수가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한다?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가질 때만 점근선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보면 각 항에다 3을 곱하면 x는 3을 곱하면 3n파이 3을 곱하면 2분의 3파이 3을 곱해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3b가 돼서 x의 값이 얘가 됩니다. 그런데 그 x가 3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다는 것은 요게 얼마를 가졌다? 파이가 됐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3b의 값이 파이를 가져서 b의 값 자체는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될 것이다. 항상 탄젠트의 값은 이 자리에 있는 수가 반드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가질 때 점근선이 등장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주기에서 문제가 학생들이 틀린 게 아니라 만약에 삼각함수에 탄젠트 값이 들어왔다면 최대 최소 주기는 다 찾습니다. 정근선 찾는 방법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를 보는데 지금부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y는 sin의 kx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4분의 3과 y는 4분의 3과 만나는 점을 알파 이 점이 베타 이 점을 감마라고 하자. 자,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놓고 결국 문제는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해야만이 f까지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찾는 방법 꼭 기억하세요. 삼각함수가 나오면 일단 주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주기는 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x의 계수가 k가 돼서 여긴 k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사인의 기본 그래프가 얘가 되니까 이것은 k분의 2파이가 되고 이건 절반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k분의 얼마다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봐주세요.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래프가 대칭이 돼서 여기에 있는 이 각의 간격과 여기서 여기에 있는 각의 간격들이 모두 다 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간격들이 모두 같은 간격이라는 거야. 대칭이 돼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베타는 뭐로 표현하느냐? 가장 모든 각을 가장 작은 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베타는 k분의 얼마에서 파이에서 알파를 빼버린 각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감마라는 각은 이 각은 k분의 얼마에서 2파이에서 알파를 더해준 각하고 같은 각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모두 더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해주면 k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문제에서 f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f의 k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의 각하고 같게 됩니다. 그런데 k분의 얼마야? 2파이가 주기가 되기 때문에 얘는 k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는 k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같은 각이 되지 않을까요? 됐어요? 그러면 k분의 파이가 여기 각이야. 근데 알파가 더 더해졌으니까 이만큼 이 각의 크기만큼 더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값이 이 각이 되지 않을까요? 됐나요? 그럼 이 각은 알파만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갔을 땐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요 각이 4분의 3이면 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나올 것이다.
오케이? 각의 크기 움직이는 거 꼭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6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8번. 자, 68번 내용을 한번 본다. 자, 68번은 우리 어느 친구가 질문하셨나? 자, 68번 문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68번은 뭐가 되냐면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됩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런데 일단 주기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주기 혹시 얼마 나왔어요? 4. 주기가 4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그지? 자, 주기가 4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이 코사인의 그래프는 주기가 4다. 그래서 주기가 4여서,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가 주기가 4가 나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어차피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니까 제가 값을, 주기의 값을 계속 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관계는 조금 미흡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만약에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씌워져 있어서 절대값이 씌워졌네요. 그럼 절대값이 씌워졌으면 꺾여 올려야겠네. 자, 그래서 꺾여 올리겠습니다. 자, 꺾어 올라가면, 자, 이제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요, 신경 쓰지 마시고, 빨간색의 그래프만 보겠습니다. 꺾여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 함수는 원래 이 그래프가 주기가 4였지만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알겠죠? 주기는 어차피 2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와 같이 코사인에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그래프하고 y는 5분의 2라는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5분의 2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을 x1, x2, x3, x4, x5 이렇게 나간다고 이야기했네요. 그때 네 번째 점의 좌표, 요게 네 번째 점의 좌표가 되네요. 네 번째 5, 6, 7, 8, 9 얼마? 10, 11 이 점의 좌표가 11번째 점의 좌표가 되네요. 됐어요? 이때 네 번째 점의 좌표와 11번째 점의 좌표를 더하여라. 자, 잠깐만. 얘들아, 요 그래프에서 삼각함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모든 각은 가장 작은 각으로 바꾸라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알파로 바꾼 거야. 그런데 자, 요 각이 지금 가장 작은 각인데
요게 x1인데 이 x1 값이 특수각 값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래요. 몰라요. 그냥 모르니까 알파라고 놓으세요. 값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자 x4라는 것은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서로 같은 간격 아니야? 그래서 x4라는 것은 4에서 알파의 값을 뺀 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나? 그러면 이제 8 여기가 10. 자 그러면 x의 11 이 점은 얼마가 될까? 자 봐주세요. 자 제가 만약에 본다면 빗금을 쳐줄게요. 이해하기가 좋게. 요 빗금 친 그래프하고 요 빗금 친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5분의 2가 나오려면 여기서 알파만큼 같듯이 여기서 알파만큼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10에서 알파를 더해준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x14와 x11을 더해주세요. 하겠습니까? 14.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런 값이 5분의 2라 5분의 2, 4분의 3 특수값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값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작은 값을 알파라고 놓고 모든 값들을 알파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답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9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9번은 우리 누가 질문하셨습니까? 자, 거기에서 기억은 읽었나? 니은은? 네. 읽었어요? 자, 혹시 69번 질문한 학생 기억 읽었어요? 니은. 니은도 읽었어요? 그냥 내가 물어봐서 강의에서 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지? 디귿 때문에 아마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sin x의 그래프입니다. 자, 간다. 이게 만약에 sin x인데, 자,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y는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a라고 이야기했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sin x는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하니까 요게 지금 y는 마이너스 sin x가 되겠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y축으로 a만큼 올리겠다는 이야기네. y축으로 a만큼 올렸는데 교점이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나왔어요? y축으로 올렸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왔어요? 라고 하고 대답 못한 거 보니까 no. 그 세 개 없어요. 세 개란 말이 있어요? 자, NA란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NA란 말은 이 그래프하고
사인 x하고의 교점의 개수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사인 x란 이 그래프를 y축으로 a만큼 더해주니까 평행이동 시켰다는 이야기네. 근데 교점이 몇 개 나왔어? 지금 물어보는 게 디귿 명제 아니에요. LA란 말은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왔다고 나왔잖아, 거기에. 그치? 교점의 개수가 이 그래프를 A만큼 평행 이동하는데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왔대.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할 텐데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왔다.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왔다. 이 그래프를 얘가 평행 이동을 하는데 자, 이 그래프를 얘가 이만큼 올려버리면 교점의 개수가 몇 나와요? 하나 나오죠. 2보다 더 커버리면 교점의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려면 2보다 작게 이동해야겠네? 그치? 2보다 작으니까 그냥 대충 얼마? A가 2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 2보다 커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뭐야? 뭐 1 정도 한번 올려버릴까요? 자, 이 그래프를 1만큼 평행 이동해봐. 이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이렇게 되겠네? 자,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왔다? 2개 나왔죠? 이해됐어요? 오,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니까 요놈 나오면 안 되겠네요. 1보다 더 크게 움직여야겠네, 교점의 개수가. 그지? 그럼 만약에 1.5만큼 한번 이동했다 할까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왔다 했으니까 그럼 1.5만큼 이동했으면 제가 다시 그려줄게요. 자,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이동한다면 1.5만큼 이동했지.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A도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느냐. 그럼 만약에 A가 1.5만큼 이동했다면 마이너스 A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5만큼 이동했다는 이야기네. 그럼 요 그래프를 뭐 한다? 마이너스 1.5만큼 내려야겠네. 자, 마이너스 1.5만큼 내린다면 그 그래프는 대충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는 그래프, 원래 1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5만큼 내려와야 하니까 그럼 결국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죠. 그럼 교점의 개수는 2개는 나왔다는 거야. 말씀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70번도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는 꼭 그려봐야 한다. 자, 자, 70번은 누가 질문하셨을까요? 자, 괜찮습니다. 혹시 이제 저하고 같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가에서는 뭘 의미한다는 것은 알 수 있죠? 뭘 의미할까요? 좀만 톤 올려보세요. 주기요? 그렇죠. 주기를 읽어내면 되죠. 주기 얼마 나왔어요? 파이. 파이의 간격으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이야기네. 자, 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요거 한번 봐봐. y는 sin 4x,
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주기가 얼마 나올까요? 2분의 파예요.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자, 요게 사인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 그래프를 그리라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다행 명제 봐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 그려달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것은 요 그래프를 뭐 해라? 대칭 이동하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한다면 요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파이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주기가 얼마야? 파이죠. 이 그래프를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계속 반복을 시킨다면 자, 모양의 값 자체가 자, 이렇게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 마이너스 파이. 여기는 얼마? 파이. 당연히 여기는 최대값이 얼마? 1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70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계속 파이마다 반복을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왜 제가 이 파이까지 그렸을까요? 가나다에서 0에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그러기 때문에 파이까지만 그렸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야. 파이까지 그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있죠. 삼각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과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려면 이 직선이 삼각함수의 최대값을 갖는 값을 지나가야 합니다. 삼각함수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1이죠. 1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해? 그렇지. 그래서 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려야 해. 그래서 파이였을 때 1을 지나가서 이 점을 지나가게 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를 지나갔을 때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겠네?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어디까지 그려야 할까요? 2파이까지 그려야겠죠. 그래야 2파이, x가 2파이였을 때 삼각함수의 최대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딱 안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해됐어요? 어디야? 아, 이제 그리려고요? 7개. 7개는 보이죠? 7개는 보이는데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이 상태로 그려놓은 것은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 이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 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나? 그래서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지나가게 됐을 때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거하고 요게 더 생기는 겁니다. 말씀 이해됐나?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멋지게 그려놓으면 상관없는데 쭉 긋더니 얘가 한 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개가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하고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이것밖에 없어요.
요 그래프는 아니잖아. 파란색은. 그러니까 무조건 뚫고 지나가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자, 오늘 또 질문하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71번 문제. 자, 이 71번 문제 합산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봐라.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문제를 풀 때, 그때 선생님이 이제 다시, 지민아, 여기가 봐봐. 지민이부터 마찬가지야. 그때 여기 봐봐. 학교 교과서나 이제 올림푸스 푸는 것은 학교에서 모두 다, 대부분 이제 내가 그때 이야기했듯이 올림푸스라는 것은 국가에서 만들고 BBS에서 만든 교재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 출제 범위가 가장 공정하다고 할까? 그래서 선생들이 학교에 있는 선생들이 거기에 있는 문제의 범위를 기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집을 안 잡고 올림푸스를 잡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2학년에서는 거기에 한계에서 반드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상대해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걸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렇죠. 눈빛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숙제였다. 맞죠? 세연아, 맞지? 미미? 항상 같은 문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봤던 문제만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나 오늘 의식을 안 했지만 굉장히 창피했었다. 선생님이 일요일날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을 못 움직였어요. 목에 있는 척추가 아파가지고. 오늘 여기 여본부 거기를 갔어요. 아파서 어제 가서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물리치료를 못 받았어. 오늘 받았는데 이제 진료 검사를 받고 물리치료가 3층에 있더라고. 난 처음 받았어, 태어나서. 그래서 자 누우세요 해서 누웠거든. 그래서 이제 누웠더니 이제 목 경추가 뭔가 하면 쭉쭉 빼더라. 그러면 하는 말 하는데 몇 킬로예요? 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난 몇 킬로예요? 하길래 말해야 하나. 103이요. 그랬거든요. 내 몸무게를 내가 이야기했지. 103kg야 그랬더니 처음이시구나. 그건 말고요. 처음이면 다음부터 그 못 빼는 거 있잖아. 그거의 중량을 8kg, 10kg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 몸무게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8kg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8kg부터 하고 왔다. 근데 그 아가씨가 아파서 딱 가져가면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이 나와. 아씨, 몸무게 이야기했다. 근데 몸무게 이거 하고 나서 여기 아파가지고 고개를 못 돌렸어. 고개를. 토요일날, 일요일날부터. 근데 지금 이제 좀 하고 나서 돌아갈 수가 있고. 자, 71번 문제가 아마 오늘 숙제 내준 것 중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문제 중에 뭐가 되냐면 질문할 때 조금 이 혼자 풀기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71번 문제를 한번 봐봐. gx의 그래프는 코사인 x라고 줬죠. 근데 fx도 줬지만 식으로서 준 건 아니죠. 그치? 자, 그러면 fx 한번 찾으러 갈까요? 자, 불러봐 fx. fx
얼마예요? x가 0에서 파이까지는 이거 아닙니까? 0에서 파이까지는 y는 x란 그래프를 그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x가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자, 요 그래프가 옆으로 이동한 거 아니야?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파이만큼 이동했죠? 그죠? 얼마야? x 마이너스 파이. 자, 또 가도 상관없습니다. 2파이에서 3파이까지는 자, x축으로 2파이만큼 이동하니까 이렇게 해서 fx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g의 fx의 값 찾으러 갑니다. 알겠죠? 자, g의 fx는 자, x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였을 때 합성함수 g의 fx는 gx가 코사인 x이기 때문에 0과 파이 사이에서는 fx가 x가 되네요. 그럼 여기다 x 집어두면 얼마야? 코사인 x가 되네요. 대답합시다. 이해됐나? 자, x가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fx는 누구예요? 이해했죠? 오케이? 그러면 합성함수 g의 fx는 자, x자리에 fx를 집어넣으니까 fx가 두 번째 x-파이가 돼서 이건 얼마가 된다? 코사인 x-파이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세 번째는 이 그래프 범위가 주어지면 코사인 fx 자리에 x-2파이를 집어넣으니까 x-2파이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요? 자, 한번 봐볼까요? 이 범위에서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은 몇만큼 이동하여라? 파이만큼. x자리에 x-파이가 들어갔잖아. 그 파이만큼 이동하여라. 이 그래프를 x축은 몇만큼 이동하여라? 파이만큼 이동하여라. 아, 파이만큼 이동해달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보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0에서 파이까지는 이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에서 0에서 파이를 뺀 이 범위까지는 자, 이 범위에서는 뭐가 됩니까? 합성함수가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자,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합성함수가 얘다.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파이만큼 이동하세요. 간격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란색의 그래프를 x축으로 파이만큼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을까요? 이해됐나요? 그렇죠.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자, 이 그래프가 됐을 때 주기는 반복되는 간격이 얼마가 됩니까? 파이마다 반복되죠. 그래서 반복되는 주기는 파이다.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빵 끊었죠? 최소값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봐주세요.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만족하는 그래프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374번은 후. 자, 봅니다. 자, 직선이 y는 4분의 3x가 직선이 주어지면 자, 그때 그 각을 자, 한번 봐주세요. 요렇게 지금 문제가 주어졌는데 y는 4분의 3x가 있어요. 근데 이 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이 각을 주는 거야. 이 각을 주면 이 각에 대한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읽으러 간다. 자, 민주야, 코사인 알파 불러봐. 코사인 알파. 알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알파는 그렇지.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해줘야지. 그러니까 봐봐. 이 직선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분자에 있는 사인, 베타. 베타 불러? 베타는 뭐로 표현할 수가 있어? 에이, 노. 베타. 그렇지. 요게 지금 베타죠. 여기서부터 베타가 도는 게 아니라 요게 베타예요. 그럼 90도에다가 얘와 얘는 막꼭지각이잖아. 그러니까 베타는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민주야, 분모 정리해봐. 얼마? 그렇지. 사인 세타. 분자 정리하세요. 코사인 세타. 이건 탄젠트의 역수값 아니야? 그죠?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 턱을 주어주고 있지. 요 직선이 주어졌을 때 요 각을 찾아내는 거야. 그렇지? 자, 일단 1차적 질문이 375번에서 끝납니다. 자, 375번은 후. 자, 갑니다. 사인 20도가 A예요. 근데 A가 20도가 특수각이 돼야 안 돼? 규리야? 그렇지. 나도 몰라. 20도의 각이 도대체 무슨 각인가? 그런데 사인 값이 A였다는 것은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돼요? 그런데 나는 뭘 구해달라는 거야? 탄젠트 250도를 구해달라는 것은 이 말은 250도를 20도로 바꿔서 계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50도는 뭐하고 같아요? 270도에서 20도를 뺀 값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270도니까 함수가 바꿔져야 안 바꿔져요? 270도는 y축이니까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로 바꿔지냐면 탄젠트의 역수, 탄젠트 20도의 역수로 바꿔집니다. 탄젠트 20도가
분모분의 분자죠? 뒤집어지니까 a분의 루트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됩니다.